안녕하세요. 노원게임입니다. 25년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제 26년이 됐는데 오늘 해볼 영상은 이제 26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제 이슈 중에 중간 선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중간 선거가 되면은 뭐 돈을 풀고 뭐 정책을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증시 부양을 할 거다. 이제 그래서 연말 11월이 이제 중간 선거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 뉴스에서도 뭐 증시 부양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 중간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역대 중간 선거를 3개 정도, 너무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또 연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전 3번의 중간 선거를 가지고 왔고, 이제 14년, 18년, 22년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은 이제 오바마 정권 시대였고, 이제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양적 완화가 종료, 이 중간 선거 전에 양적 완화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2013년 말에는 마운트 곡스라고 해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때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이제 아직 상환을 못 받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18년도에는 이제 트럼프 1기가 있었고요. 이때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22년 이제 조 바이든 정권 때는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때는 러우 전쟁이 터졌고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선거 이후에 FTX가 파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중간 선거 전에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이고, 미중 무역 전쟁도 뭐 4월 달에 또 한번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난다는 이슈가 있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주 썼던 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있지만 이때랑 인상은 아니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거래소 파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소 파산은 아니고 STR의 SCI 편출 1월 달에 있고, 아마 테더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테더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에 관한 이슈가 있고,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없는데, 작년에 뭐 10월 10일에 바이낸스에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큰 손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비트코인 먼저 볼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베이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년도, 18년도, 22년도 이제 11월이죠. 14년도엔 사실 뭐 너무 예전이고 차트도 없어서 18년도 먼저 보겠습니다. 18년도 11월, 18년도 11월 이때죠. 그리고 22년도 11월, 22년도 11월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상했던 거, 이제 유튜브나 뉴스에서 나왔던 거랑 전혀 다른 상태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차트로 보게 되면 사실상 11월, 26년 11월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코인이 이렇게 가는 게 프랙탈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차트 모양이 보여지는데, 월별로 보게 되면 17년도 12월, 그러니까 중간선거 1년 전이 최고점을 달성하고 쭉 내려가다가 해가 바뀌었을 때 18년도 초쯤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 17년도 12월에 고점을 찍어주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고 중간선거 한 6개월 전, 5개월 전에 잠깐 반등을 해주고 한 달에 2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쭉 하락을 합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해주죠. 그래서 물론 이때 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당연히 자산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이제 확실해지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정책 같은 것도 이제 확실해지고 불확실성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22년 11월이죠. 그 22년 11월에는 바이든이 집권했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러우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 이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하락을 좀 멈추는 듯 하면서 쭉 크게 상승해주고, 지금 트럼프 시기가 왔는데, 물론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에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부터니까 사실상 뭐
그때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서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프랙탈들과 동일하게 간다면 잠깐 반등은 해주지만 11월까지 쭉 하락하고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이전과 같은 이제 상승이 아니죠. 이제 막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뉴스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던 차트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이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몇 차 양적 완화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했고, 일본도 금리 인상은 했지만 실질적인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고 돈을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이랑 조금 다르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 2월 달에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오게 된다면 이 앞에랑 비슷하게 이제 지금은 정권이 트럼프 쪽으로 의석이 좀 많지만 여기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 쪽에서도 상승을 막는 그러한 반대 정책들과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흐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나스닥이랑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너무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 많이 올랐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조금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확장하는 사이클을 볼 수 있고, 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1, 2월 달, 그때 제가 아마 영상 11월 달에 찍었을 때 3월 달이라고 했을 텐데, 여기 3월 달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11월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이클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때는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트럼프 당선이 11월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지고 찍고 내려오고, 당선 후에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잡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고 시즌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볼 건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상향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게 된다면 2014년 11월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8년 11월에도 한번 보고, 22년 11월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년 11월도 이렇게 찍어놓고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죠.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다르게 상승 하락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이 있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14년도에 쭉 올랐습니다. 쭉 올라주고,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좀 많았죠.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 그리고 이때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아래 등락이 상당히 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오히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2016년 중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횡보를 하다가 이때부터 쭉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이때도 트럼프 1기였는데 이때도 크게 하락을 해줍니다. 중간선거 때까지 그래도 오르다가 이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대선 테마주 있잖아요. 대선 테마주도 대선 하기 전까지 뭐 A 후보, B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A 후보 테마주 쭉 오르고 이 B 테마주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율이 갑자기 뭐 역전한다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죠. 이게 크로스가 됩니다. 쭉 올라가다가 반대로 또 여론조사 했을 때 이렇게 쭉쭉 지그자그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선거 전에 쭉 올라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될 때쯤에는 고점이 아니었다, 이 한두 달 전이 고점이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선거 때가 고점이었지만 이 전에도 아마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있었죠. 이때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도 큰 하락이 있고 쭉 내려갔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이때 정도니까 18년도, 17년도 거의 말까지 1년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더라도 쭉쭉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1, 2년 이렇게 1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쭉 오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11년도 전에 1월, 22년도 11월이 저점이고 22년도 1월, 21년도 12월 거의 말쯤이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트잖아요. 이런 차트고 이때도 22년에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금리나 사이클이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 1월달이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잖아요. 1년 내내 11월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1대1 파동으로만 봐도 이때 채우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고점을 찍는 시나리오라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때 프랙탈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 주고 이때도 이 고점을 해치지 않는 요런 데서 지지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마 한 이 정도? 2만에 깨지 않는? 2만까지는 그래도 조정을 주고 끝나고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상승하는 사이클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임기 끝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골드도 보게 되면 지금 골드가 한창 이슈잖아요. 골드도 보게 되면 이제 18년도 11월 이렇게 보게 되면 골드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18년도 중간선거 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었죠. 금리 인상의 양적 완화 종료, 18년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22년도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18년도에서도 중간선거가 끝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횡보하고 하락을 해주죠. 실질적으로 이 4년 동안 사이클에 반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22년도도 마찬가지 중간선거 전에 쭉 하락을 하죠. 그 이후에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이 차트가 과연 어디쯤 올라가는 차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아니면 11월 이렇게 찍게 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년도니까 14년도 11월도 찍어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거의 다 저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앞에 보이죠? 이런 차트. 그러면은 지금 26년 1월달이 고점이니까 그 중간선거 때 22년도 1월달에 찍게 돼보면은 여기거든요. 22년 1월. 그리고 18년도도 1월달. 보게 되면은 그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에 1월달이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골드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선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간선거까지 이렇게 올랐다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죽으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대금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차익 매물이 상당히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골드가 과연 이렇게 갈지, 골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달러 가치를 하락하는데 과연 골드가 내려갈까? 라고 생각하시면 상방으로 보는 건데, 이 차트에서 더 이상 상방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 뭐 상징적인 가격을 보게 되면 5천까지는 과연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중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국가 자산에서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 5천을 맞춰놓고서는 그 상승하는 도중에 재평가를 한다 해서 부채를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호재 소멸로 이제 하락하거나 횡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정책이 끝나고 올라갈 차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중간선거 전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지만 이게 중간선거 전에 이만큼을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골드가 지금 전 세계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1위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참 의문일 뿐더러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뭐 수요가 올라가고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달러 패권, 화폐 패권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차트가 이렇게 1년 내내, 지금 1년도 아니죠. 14년도부터 올랐거든요. 14년도도 아니지. 14년도부터 올랐거든요, 이게. 그 21년도, 22년도 말에 중간선거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쭉 올라갔으니까. 물론 뭐 골드나 이런 게 달러 자산으로 거래가 많이 되니까
좀 미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통해서 들었을 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중간 선거 때 뭐 돈을 많이 풀고 증시 부양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고점이었던 해가 있다. 고점이었던 때가 많다. 그리고 오히려 중간 선거 때가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4년도에는 고점이었고 그때는 뭐 그때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때도 14년도 1월 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3, 4개월 정도. 이때는 이제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 3월 달부터 당내 경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양 당에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서 후보끼리 이제 정책이랑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처럼 가면은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4년도 1월이 고점이었지만 한두 달, 뭐 세네 달 쉬고 쭉 올랐다 고점이죠. 근데 다른 해에는 쭉 올라가다가 18년도 1월달, 18년도 1월달이 요쯤이죠. 이쯤에서도 쭉 올라갔다가 중간선거 전에 두세 달 전이 고점을 찍고 쭉 빠졌죠. 이때는 중간선거가 있던 해가 1월달이 고점이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 반등. 이때도 지금은 중간선거 있는 해가 지금 1월달 이때쯤인데 고점이죠. 중간선거 이전 중간선거 전이 고점이기 때문에 횡보를 3월까지 하고 3월까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3월까지는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관망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심하거든요. 중간선거 전에가 중간선거 때 저점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중간선거 전에 뭐 골드 이슈도 있었고 MSTR이나 이런 이슈로 강하게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고 미국이 만약에 지금 잘 가지고 물량을 잘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은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22년, 18년, 14년도 12월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튜브나 다른 뉴스 이런 거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드렸던 학생분들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뉴스를 보시고 직접 차트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뭐 믿을 만한 유튜버나 이런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이제 뭐 시간을 아낄 수도 있지만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걸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모두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